오늘도 글로벌 EV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V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죠. 증가하는 재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진출을 결정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덕으로 정예린 기자가 지난달 임석재 성일하이텍 조지아 법인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그는 미국 진출 배경과 미국 생산시설의 역할과 관련해 리사이클링 회사로서 스크랩 확보가 용이한 조지아주를 미국 내 첫 생산 기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잠재적 고객사들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서는 공장을 짓고 생산에 초점을 맞춰 미리 준비를 해두면 언제든 고객사들이 성일하이텍을 믿고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은 물론 디트로이트 3사와 스타트업을 포함한 미국, 일본, 독일계 회사와 모두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성일하이텍은 원료 회수율을 높이고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 시장에 보여주는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이번에는 캐나다 라이사이클 기업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라이사이클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상용화에 이른 기업으로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북미 첫 리사이클 상업화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라이사이클은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건설 중인 첫 상업 허브 시설 건설에 대해 북미 지역에서 블랙매스로부터 배터리 등급의 원료를 생산하는 최초의 상업용 습식 재련 시설이라며 연간 최대 약 35,000톤의 블랙매스를 처리해 황산 니켈, 탄산 리튬, 황산 코발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죠. 북미에서 가장 큰 리튬 공급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합작사 설립을 통한 에이팍 시장 진출을 시사한 것에 대해 작년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해 아시아 고객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베트남 빈그룹 자회사인 빈ES와 협력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현지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죠. 이처럼 활발해지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라이사이클은 향후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활발해지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등 3개 주를 방문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지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조지아주라는 주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온이 2018년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가장 먼저 9.8기가와트시의 공장을 건설했는데요. 이후에 추가 공장과 더불어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성일하이텍, 엔캠, 덕양, NVH 코리아 등 완성차부터 배터리 소재 재활용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조지아주에 지난해만 6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끄는 주정부 기관인 조지아주 크리스티 브리그먼 차관과 김윤희 차관보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기업의 투자 규모와 기업 성장성 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만을 위한 전문 투자팀도 경제개발부 안에 소속으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단일 국가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전담팀과 전담 직원을 배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조지아주는 강력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기술 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투자 유치 성공의 중요 포인트로 내세웠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지원안들을 매우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지아텍 등 현지 기술 전문 대학교와 연계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지아주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취재 과정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건 인력 채용의 문제였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이제 가동 준비를 하는데 이를 수용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원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조지아주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채용 수준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하고 고소득을 또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보조금으로 내세우고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데요. 성일하이텍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 하반기 착공해서 2025년에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성일하이텍은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에만 주로 중점을 뒀었는데요. 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5군데에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장 큰 생산 거점을 두고 있고요. 북미에는 처음으로 건설되는 것이 조지아주에 있는 재활용 센터인데요. 그동안 주요 고객사들이 북미에 진출하면서 동반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같은 지역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과 같은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들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임석재 성일하이텍 조지아주 법인장 을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외에 미국, 일본, 독일계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과도 수주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불리는 미국 IRA 통과로 성일하이텍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고 성일하이텍은 국내 전북 군산에 거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점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부문도 미국이 자국 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기 때문에 황산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이드로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도 설립하는 계획을 빠르게 검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로는 라이사이클이 있는데요. 라이사이클은 국내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사이클 관계자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설이 완공이 다가오면서 첫 상업화에 성공하는 북미 유일의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체스터 허브는 북미 지역에서 블랙매스로부터 배터리 등급의 원료를 생산하는 최초의 상업용 습식 재련 시설입니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생산된 황산니켈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에도 공급돼 본격적으로 다른 고객사들에게도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되는 EV 충전 인프라는 3차, 4차 서비스 산업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EV 충전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는 SK 시그넷을 만나봅니다. SK 시그넷은 글로벌 2위 전기차 충전 솔루션 회사로 미국 텍사스주에 처음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하며 글로벌 확장 준비에 첫 발을 뗐는데요. 덕으로 정예린 기자가 지난달 버지니아주에서 오승준 미국 법인 법인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최대 고객사인 일렉트리파이의 기납품한 충전기의 불량률 논란에 대해서 SK 시그넷 측은 불량률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SK 시그넷의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는 뜻이라며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 규격화되지 않았다라며 그 배경을 문제 삼았는데요. 또 미국 내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서는 워싱턴 DC, 버지니아 쪽은 보급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기관이 많이 위치한 데다 정부가 경찰차, 소방차, 관용차 등을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보급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인근 충전소 4곳을 방문해 SK 시그넷 충전기를 사용해 리릭을 충전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더불어 미국 내 각종 쇼핑몰과 월마트 등 주차장에는 대부분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버지니아주 인근 SK 시그넷 충전기 가동률은 높은 곳은 40%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쇼핑몰 영업시간엔 거의 빈자리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또 경쟁사와 관련해서는 SK 시그넷이 텍사스주 플레이노시에 공장을 설립한 뒤 ABB, LG전자 등 많은 후발주자들도 이곳에 터를 잡고 있지만 이제 막 부지를 선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에 돌입하려면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죠. 또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플레이노시가 학생 1명당 2,000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을 제안해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처럼 SK 시그넷은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예린 기자가 지난 6월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SK 시그넷 미국 공장에서 곽기홍 공장장과 노진서 인사팀장을 만나 인력 채용을 둘러싼 회사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곽 공장장은 플레이노시는 옛날부터 리퍼비시 분야가 많이 발달해 수리사 등 기술을 가진 인력이 많이 양성되어 있어 첫 생산 공장 위치로 낙점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026년까지 개발 인원을 제외하고 관리 생산 인원을 포함해 약 180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인재 채용을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 후생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노 팀장은 전기, 전자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된다며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했을 때를 고려해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과 인내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SK 시그넷 외에도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등 3개 주를 방문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SK 시그넷 관계자분들을 만나 취재를 했는데요. SK 시그넷은 SK주가 지난 2021년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킨 급속 충전 솔루션 회사입니다. 작년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화상회담 당시에 SK 시그넷 경영진들이 배석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있어 전기차 충전 솔루션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SK그룹 내에서 차세대 핵심 사업을 맡게 될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시그넷은 지난 6월 텍사스주에 처음으로 북미 첫 생산기지를 설립을 했는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오승준 미국 법인 법인장과 SK 시그넷 텍사스주 공장의 곽기용 공장장님과 노진서 인사팀장님을 만나서 공장을 둘러보고 향후 회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오승준 법인장은 북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SK 시그넷이 가진 입지와 성장성을 자신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 깔린 SK 시그넷의 충전기 대수는 6월 말 기준 2,417대입니다. 고객사 수도 급성장했는데요. 작년 3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수주를 논의 중인 기업들도 많아 고객사 수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도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도 자신했습니다. ADL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테슬라를 제외한 미 초급속 충전 시장 점유율에서 SK 시그넷이 차지하는 비율은 34.7%입니다. 전체 4,610대 중에 1,604대가 SK 시그넷의 충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충전기 사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규격화 때문입니다. 오 법인장은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기차 충전기의 규격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40여 종에 이르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포트의 규격부터 내부 설계까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충전기의 불량률 문제까지 이어져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1순위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법인장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 내비라고 하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내비는 미국 고속도로의 약 80km, 즉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충전소 구축 사업자에 한해서 연간 10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보조금 정책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 충전기여야만 합니다. 충전기에는 미국산 철강부터 각종 부품은 모두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는 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정책입니다. SK 시그넷도 내비 정책의 첫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 준공한 텍사스주 공장 덕분인데요. SK 시그넷은 내비 정책에 맞춰서 현재 아주 소량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캐파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SK 시그넷 공장과 SK 시그넷 본사를 방문하면서 실제 사용해본 전기차 충전기는 굉장히 새롭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순식간에 충전이 된다는 걸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SK 시그넷의 급속 충전 기술 덕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충전이 되자 이후부터는 충전 속도가 아무리 초급속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K 시그넷도 텍사스주를 첫 번째 공장 위치로 선정한 이유가 텍사스주가 전기차 충전망 도입에 가장 소극적인 주 중 한 곳이라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망 도입에 소극적인 텍사스주에서 입지를 구축한다면 다른 주들에는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략이 텍사스주를 첫 번째 생산기지로 선택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텍사스주 공장은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내부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가 고압을 사용하는 기계인 만큼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의 필요성도 커 보였습니다. 특히 철저한 교육을 거치고 안전교육도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과 공장 환경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게 곧 제품 품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각 공정별로 2중, 3중 체크를 하고 기후 변화에도 제품이 끄떡이 없도록 방수 테스트 시설도 별도로 마련해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하세요.